안녕하세요. 27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6강 4번 지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준거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좀 내용이 좀 애매하다,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준거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함께 혹은 속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내가 학교에 가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어울리는 그 집단.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같은 학부모라거나, 그치, 학부모 집단이 있겠죠. 저는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게 제 준거 집단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같이 하고 내 특정 활동들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집단. 그래서 준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가 이 지문의 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할 때는 이 준거 집단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데 그 준거 집단이 나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 세 가지 효과가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영문으로 나오는 거 읽으시고, 그리고 요거 서머리 나중에 한번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내 집단은 왜 집단이 아니라 내 집단이야.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인 거지. 안쪽에 그러니까 내가 속하는 집단이라 그래서 속이라는 안에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집단, 내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집단은 준거 집단, 그러니까 내가 같이 속한 집단, 즉 자기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준거 틀로 사용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준거 틀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반이라는 혹은 기준으로 사용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껴있어. 그러면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약간 나도 좀 공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준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은 나의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 말을 하거나 그런 기틀이 되고요. 기준이 되는 게 내가 속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들이 좀 와일드하게 노는 친구들한테 속해 있어. 그럼 나는 원래 되게 내성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좀 와일드하게 좀 변했어. 와일드해집니다. 좀 약간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나의 평가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은 특정 기준의 역할을 한다. 요게 첫 번째 지문의 예시고요. 그 주말 말이고요. 그래서 2번에 보면 for example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은 이 자원봉사단체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 집단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고 지역사회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자원봉사 단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하겠죠.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자원봉사 집단의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쓰레기는 다 줍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야, 집단이야. 그러면 나는 길 가다가 혼자 있을 때 쓰레기를 줍는가 아닌가? 나는 자원봉사 단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약간 도덕적인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동을 기반으로 뭐를 잡고 기준점을 잡고요. 그리고 나를 평가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기여. 이제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사람들이랑 참여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지역 봉사 프로젝트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나는 나의 기여도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되죠? 그래서 여기 2번 문장에서는 포인트 단어가 집단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요. 기여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자, 3번.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입니다. 긍정적인.
굉장히 좋은 거죠.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그 구성원들이 동일한 자기인식을 공유하는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규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행동하는 요 그룹의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다녀. 그래서 나도 같이 좋은 일을 하고 다녔어. 그러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평가들이 긍정적이라면, 그치? 긍정적이라면 동일한 자기 인식, 나에 대한 평가 있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너도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인식이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너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생각이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인식을 생각이 약간 의견이 공유가 되는 거야.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규범 효과입니다. 이 규범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규범은 이제 어쨌든 약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제 지켜왔던 그런 규칙들이잖아. 그치? 이 규범이라는 게 약간 법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은연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규칙 같은 개인적인 규칙 같은 거란 말이야. 개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이나 우리는 다 모두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공유가 되면 나쁜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나쁜 일 하면 안 돼.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 길거리에다 막 토하고 다니면 안 돼. 길거리에다 침 뱉고 다니면 안 돼.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규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 단체에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돼.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돼. 라는 규범 효과가 생겨요.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4번. 만약 준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그 규범을 공유하게 돼요. 이 규범이 이제 생각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임. 그래서 약간 전염같이 되는 거지, 전염.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옆에 나랑 이제 같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야, 나는 있잖아. 내가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 그 나는 있잖아. 이렇게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나 자신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이제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옆에서 들어. 옆에서 막 듣고, 나도 한 2년 정도 했어. 그러면 나도 그래. 옆에 사람은 5년이나 했고, 이제 7년이나 됐고, 나는 이제 2년이나 했으니까, 그래. 이 사람도 참 자랑스럽지만, 나도 이렇게 한 나도 정말, 이렇게 봉사활동을 오래 한 나도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옆에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규범을, 그 생각을,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진 그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나도 그렇게 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규범이라는 거를 약간 생각이라고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옆에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그 규범을, 그 생각을 나도 공유하게 되어서 나 역시 높은 자존감을 가진다. 됐죠?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은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3번, 4번은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규범 효과, 긍정적인 거죠. 그죠? 높은 자존감, 긍정적인 거죠. 규범을 공유해서 높은 자존감. 다 긍정적인 단어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3, 4번 문장에서 어휘 문제가 나온다. 그럼 긍정적인 거 골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자, 요지 한번 볼게요. 규범 효과는 기본적으로 준거 집단을 뭐 하는 거, 모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쓰레기를 주우면 나도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됐죠? 모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근데 여기서 however이라는 역접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준거 집단은 자기 평가에 있어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 또한 가질 수 있다. 자, 보자. 여기 위에서는 약간 첫 번째
규범적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무슨 효과야? 동일한 자기인식을 공유하는 효과. 옆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 효과, 그 내 집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규범적 효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 however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가 또 나오거든. 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세 가지 효과라 그랬으니까. 자, 봅시다. 만약 대부분의 학급 친구들이 학업 성취 면에서 두드러진다면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게 비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 내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요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게 규범 공유고요. 오케이? 근데 어쩌다가 보니 이제 비교를 하게 돼.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성적이 내 친구는 100점이 나오고 나는 80점이 나왔어. 약간 나는 좀 별론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약간 너무 두드러진다면, 그러니까 학업 성취에서 특정 분야에서 꼭 학업만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활발하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정말 뭔가 나랑 되게 두드러지게 비교가 되는 정도라면 두드러진다면 이 약간 비교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규범적 효과 나왔고요. 두 번째 비교 효과 나왔어요. 되죠? 자, as a result. 그래가지고 비교 효과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자신의 학업 성과가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며 비교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부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비교를 하는 순간 뭐예요? 부정적인 효과가 나와요. 되죠? 자, 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 그 뛰어난 집단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여 반사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자, 도가 무슨 뜻이야? 그러나 라는 뜻이죠. 이거 however이랑 똑같은 거거든. 되죠? 그래서 그러나 그 뛰어난 집단과 연합되어서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 같이 하는 거잖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반사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자, 요거 반사된 영광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있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니까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껴있다면 사실 나는 걔네보다는 좀 못해.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은 다 100점 나오는데 나는 한 7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는 항상 내 친구들이 가장 좀 뛰어난 학업 성적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그냥 종이도 그냥 주면 되는데 좀 더 메모를 해서 주신다거나 좀 신경 써주는 그런 집단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내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다른 애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도 공부 잘하겠네. 너희 친구들 다 공부 잘하잖아. 너도 거기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너도 공부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거를 반사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후광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후광인데 후광이랑은 좀 다르게 후광은 자체 발광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반사된 이 영광은 내 게 아니잖아. 후광은 내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학위를 가지고 후광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연세대학교 학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후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사된 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내가 나한테 반사시켜서 내가 같이 빛나는 거야. 근데 이 영광은 내 게 아니지. 되죠? 이해가 가시죠? 정말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제가 이제 연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제 옆에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우리 둘이 항상 같이 다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다른 대학교야. 다른 대학교인데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밤토리랑 같이 원장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너도 공부 잘하는 학생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후광 효과, 아니 반사된 영광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별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요 반사된 영광 이렇게 좀 별표를 좀 쳐두시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내 집단의 효과는 중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 어떤 거예요? 규범 효과, 비교 효과, 연합 효과. 그래서 규범 효과는 약간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역할이 많고요. 긍정이고, 비교는 무조건 부정이 되고요. 연합 효과는 약간 긍정의 면도 있지만 부정의 면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지문에도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연합 효과, 비교 효과, 규범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게 글의 핵심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